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새벽 시간이네요.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쌤이 여러분에게 항상 아침마다 새벽마다 늘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 인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고해두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주식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이 서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투자에 관련해서 잘 접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코 가까이 하면 안 될 이 사회성 찐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충분한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낯을 가리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진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해야 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괜히 참견하고 선을 넘으면서 분위기를 못 읽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죠. 오히려 남들 앞에서 말하기를 머뭇거리는 사람은 혹여 실수를 할까봐 상대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조심하고요. 말을 고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질 일은 없겠지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는 정말 사회성 부족한 사람은 자신 행동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뭐 살아야겠죠.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판단해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성이 진짜 충분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럿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요즘 사회를 보면은 완전 양극단이 돼가지고 이거 이념적으로 좌냐 우냐 너무 좀 극단되는 것 같아. 극자 구구 참 씁쓸하고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하도 로봇 해가지고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CES에서도 이 로봇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 반응들이 상당하더라고요.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뭐 궁금증,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뭐 인간을 지배를 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뭐 로봇이 당장 뭐 내년부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보면 영화 보면은 2004년에 개봉한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이로봇. 이 영화는 그 2035년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다 합니다. 2035년의 미래 사회는 로봇 NS4가 인간하고 좀 어울려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로봇은 집안일을 대신하거나 이 무거운 그런 물건을 드는 등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로봇이 구동되는 방식은 단연 AI입니다. AI 기반이겠죠.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 결국 인간을 죽인다거나 인간을 지배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일종의 디스토피아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조만간 또 현실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예상하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띈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걷고 말하고 물건도 옮기는 등 수많은 작업을 수행해요. 이 외형도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인간의 요청을 인식해서 의사소통도 하고 스스로 판단도 합니다. 이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2025년 새 산업계를 관통하는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삼성, 현대차 등 이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두 로봇 사업 확장을 위해서 비전을 접어다 내고 있어요. 이 로봇의 역사를 보면은 1961년에 그 산업용 로봇이 있었어요. 유니메이트. 이게 등장을 하는데, 이 로봇은 보니까 그 제조업 현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980년대 미국에서만 50여 개 이상의 로봇 관련 기업들이 생겨났고 1980년대 거미다리의 그 외형을 닮은 델타라는 이 로봇의 등장으로 로봇 상용화가 이제 시작돼요.
스위스의 그 드모렉스는 그 회사가 이 델타 로봇을 초콜릿이나 프레첼 등 식품의 포장 작업용 로봇으로 공급을 해서 성공을 거뒀고, 이후에 전자제품 조립하고 반도체 제조까지 이제 로봇의 활용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공장에서 만날 수 있는 제품을 포장하고 이 조립하고 용접하는 로봇이 모두 델타 로봇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고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공장을 넘어서서 이제 공간을 확장한 로봇들이 나타나고, 이 로봇 청소기 같은 그 청소 로봇이나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 서빙 로봇이죠. 그리고 로봇의 공간이 공장에서 사무실이나 가정, 가게 등으로 확장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 2015년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4쪽 보행 로봇 이 스파다고 2쪽 보행 로봇 아틀라스가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이제 상상을 넘어 이제 구현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휴보 로봇 등이 있긴 했대요. 하지만 겨우 걷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은 인간의 명령을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발달된 기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3월에 휴머노이드 개발 스타트업 피겨 AI가 그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이 피겨 AI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신 엔지니어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로봇 피겨 01은 피겨 AI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랑 협업해서 만든 로봇이에요. 사람이 테이블 위에 무엇이 보이냐 물어보면 피겨 01은 사과와 컵과 접시가 담긴 식기건조대, 그리고 테이블 앞에 서 있는 당신이 보인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먹을거리를 달라고 하는 그 말에 테이블 위에 사과를 집어 건네기도 하고, 왜 사과를 주었느냐 질문에는 테이블에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리고 캡슐 커피 한 잔 만들어 달라 요청하면 망설임 없이 커피 머신에 캡슐을 넣고 기계를 완벽히 조작을 해서 커피를 완성해요. 이런 영상이 충격적인 것은 이미 프로그램된 내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이 문장에는 이렇게 대답해라는 내용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고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받은 명령을 실시간 수행하는 거죠. 생성형 AI를 탑재한 덕에 지금의 명령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 한층 주목받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생성형 AI 때문이겠죠. 2022년 11월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생성형 AI가 2년이 지나자 한층 고도화됐고, 이제는 이 AI가 로봇이라는 실체로 우리 눈에 나타난 거예요. AI가 고도화될수록 그 인간의 사고치기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언어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고차원적인 로봇이 등장할 수 있는 건데, 고객을 응대하고 그 가사를 돕는 영역에서 활약하는 등 영화의 아이로봇의 써니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6월 주주총회에서 2025년 테슬라 공장에서 1000대 이상의 옵티머스를 가동시키겠다고 표명을 했고요. 로봇 양산으로 연간 1조 달러 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테슬라는 21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했어요. 23년 9월에 옵티머스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9월 공개작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걷고 5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진화된 옵티머스 보였고, 24년 1월에는 옷을 개는 그런 영상 공개도 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서 소형 컴퓨터 제슨 토르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 제슨 토르는 로봇의 그 AI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인데, 이 800테라플롭스의 AI 성능을 제공하는 트랜스포머 엔진을 탑재하기도 했는데, 이 1테라플롭스가 1초에 1조 번의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800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죠. 블랙엘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픈 AI는 앞서서 혼자 커피를 만들어내는 로봇을 만들어낸 그 피겨 AI를 비롯해서 노르웨이 로봇 스타트업 원엑스에 투자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현재 지금 로봇과의 접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피겨 AI는 자사의 피겨 01 제품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 공장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을 이제 시작해서 올해 양산 시대를 예고했는데, 이 중국 로봇 기업이죠. 러지 로봇은 지난달 말부터 연간 2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이 러지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쿠아프에는 화이의 생성형 AI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현대차가 로봇 사업 확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미 자동차 회사들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30%를 자사 공장에 배치해뒀을 정도로 로봇에 친화적인 곳들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중에 현대차가 2015년에 인류에 충격을 준 사족 보행 로봇 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21년에 인수했고 당시 1조 원에 인수하면서 정의선 회장이 사재에 2,400억 원을 투입했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 현대차가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삼성은 지난달 말 이미 15%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던 로봇 전문 기업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해가지고 35%의 지분의 최대주주 등극한 것도 이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의 연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이제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올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로봇 쪽 그 테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도 하고 자료도 살펴보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